안녕하세요. 10월 3일 AFC 챔피언스리그 축구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글에 굿즈TV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문의하시면 조합 선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정보방도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분석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경기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카야FC의 경기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대한민국 1부 리그 6위에 위치하며 선수비 후역습 전술로 최근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무구사나와 제르소와 같은 외국인 선수들의 폼이 상승하고 있어 상대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세트피스에서의 실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장 선수들로 인한 전력 손실은 약 11%입니다. 카야는 필리핀 1부 리그 1위이지만 최근 5경기를 모두 패배하며 부진합니다. 이전 경기에서 많은 슈팅을 시도했음에도 박스 안으로의 진입이 어려웠고 유효 슈팅은 2개에 불과했습니다. 결장 선수는 없으며 전력 손실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기대 득점은 인천이 1.26골, 카야가 2.17골입니다. 두 팀의 합산 기대 득점은 5.00골이며 양측 모두의 득점 가능성은 65%입니다. 인천의 승리가 유력하다고 판단됩니다. 카야의 박스 안 활약은 미약하며 인천의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을 중심으로 한 운영은 이번 경기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가와사키와 울산 현대의 경기입니다. 가와사키는 일본 1부 9위에 위치하며 K리그 팀들, 특히 울산의 중원 압박에 약합니다. 피지컬적 우위를 가진 K리그 팀들에게는 고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울산이 지난 더비를 잘 마치고 이 경기를 대비한 상황은 가와사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1부 리그 1위인 울산은 지난 경기에서 500전술을 사용해 무난히 경기를 치렀습니다. 실리적으로 움직이며 이 경기를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에서의 높은 압박이 가와사키에게 효과적이지만 볼란치로부터 시작되는 수비에서 불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대 득점은 가와사키 1.58골, 울산 2.20골로 나타납니다. 두 팀의 합산 기대 득점은 3골입니다. 양측 모두 득점 가능성은 50%이며 앞선 상대 전적에서는 울산이 9전 1승 3무 4패로 상대적 우세를 보입니다. 앞선 맞대결에서의 오버언더 경향은 오버가 56%로 나타나며 두 팀 모두 득점한 경우는 67%로 확인됩니다. 최종적으로 승무패 대신 오버를 추천합니다. 제1리그 팀인 가와사키가 피지컬적으로 K리그 팀인 울산에 밀리는 경향이 있고 특히 울산이 중원에서 강하게 압박할 때 볼란치에서 시작하는 수비에 불안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산둥 타이산과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경기입니다. 산둥 타이산은 중국 1부 리그에서 2위의 성적을 보이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ACL 1차전에서 상대의 슈팅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수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상대의 수비적인 약점을 이용할 여지가 보입니다. 또한 외국인 공격수와 펠라이니의 피지컬을 활용한 공격은 주요한 자원입니다. 다만 손준호 선수의 결장은 팀의 마이너스 9%의 전력 손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일본 1부에서 2위에 위치하며 경기 주도권을 장악하는 편이나 선수비 후역습에 약한 모습을 여전히 보입니다. 특히 하나타카 선수의 이탈 후 중앙 수비가 상당히 불안해진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원정 경기는 마리노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류타, 하나타카, 유타, 요시오 네 선수의 결장은 팀의 전력을 마이너스 12%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기대 득점률은 산둥 타이산이 2.11골,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1.53골로 나타났습니다. 양 팀의 득점 가능성은 60%로 총 합산 기대 득점은 3골입니다. 마리노스가 선수비, 후역습에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산둥도 마리노스의 화력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앙 수비의 불안감을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오버의 배팅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경기는 빠툼과 조호르의 경기입니다. 빠툼은 태국 1부 5위에 위치하며 최근 승패가 번갈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조호르가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빠툼에게 긍정적이나 1차전에서의 골키퍼 실수와 수비적 불안함도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습 상황에서는 상대팀을 위협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조호르는 말레이시아 1부 1위 팀으로 홈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나 원정에서는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중앙 점유율이 좋게 나왔으나 대부분 자기 진영에서의 점유율로 실제 경기 주도권은 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대 득점은 빠툼이 2.00골, 조호르가 2.17골로 예상됩니다. 양팀 합산 기대 득점은 4골이며 양측 모두 득점 가능성은 40%입니다. 두 팀의 이전 대결에서 빠툼이 우세하였고 그 경기에서는 오버가 나왔지만 두 팀 모두 득점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빠툼의 승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조호르의 원정에서의 약점과 빠툼의 역습 능력을 감안할 때 빠툼이 상대를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빠툼의 수비에서의 기초적인 실수와 불안한 모습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브라우르와 뭄바이시티의 경기입니다. 나브라우르는 능력 있는 아릴랄 팀을 상대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역습과 수비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타바제의 결정력과 측면 공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력에 큰 결장은 없어 전체적으로 안정된 경기 운영이 기대됩니다. 뭄바이시티는 리그에서 상대의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점유율은 장악하였으나 상대의 역습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브라우르의 역습 능력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밀어붙이는 전술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 선수 노구에라의 결장으로 전력에서 약간의 손실이 있어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기대 득점을 통해 보면 양팀 모두 득점 기회는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두 팀 모두의 득점 가능성은 55%로 양팀 합산 기대 득점은 2골입니다. 이를 통해 나브라우르는 상대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으며 골을 넣는 능력이 높은 타바제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10월 3일 AFC 챔피언스리그 축구 분석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가족방 참여, 조합픽 관련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